자, 기수 정렬 레딕스 소트라고 합니다. 기수 레딕스란 뜻을 보면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릿수 뭐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숫자 42는 4와 2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집니다. 1의 자리인 2와 10의 자리의 4 이렇게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지는데요. 어떻게 이걸 통해 가지고 정렬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수 정렬은 수의 범위만큼 우리가 수를 나타낼 때는 일상적으로는 십진법을 쓰죠. 0에서부터 9까지 총 10개만큼의 q 우리가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바구니라고 불러요. q를 만들어서 값을 넣었다 뺐다 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한 자리 숫자 배열을 이렇게 예시를 들고 왔어요. 8, 2, 7, 3, 5가 있을 때 우리가 0번째 인덱스부터 인덱스 0번부터 보통 값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이 버킷에다 값을 넣어줍니다. 자, 8은 버킷 8번에 2는 버킷 2번에 7은 버킷 7번에 3은 버킷 3번에 그 다음에 5는 버킷 5번에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버켓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줄 건데요. 순서는 버킷 0번부터 버킷 9번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주게 됩니다. 자, 뭐 버킷 0번, 1번은 없고, 자 2번 버킷 여기 이건 숫자 표현이 잘못됐네요. 자, 2번 버킷에 값이 있으니까 2를 꺼내고, 그 다음에 3번 버킷에도 값이 있으니까 값을 꺼내고, 그 다음에 버킷 4번 없고 버킷 5번에 5라는 값이 있으니까 5를 꺼내고, 버킷 6번도 없고 7번에 들어있는 7이라는 값을 꺼내고 8번에 8이라는 값을 이렇게 꺼내주면 2, 3, 5, 7, 8 정렬이 되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한 자리 숫자야 뭐 이것도 뭐 그냥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버킷을 쓸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0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도 이 기수 정렬을 이용해서 Q에다가 다 때려 넣고 뺐다가 넣고 뺐다가 요 과정을 반복하면은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 숫자 배열. 자,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99입니다. 자, 여기서 예시로는 28, 93, 39, 81, 62, 72, 38, 26이 있을 때, 자, 먼저 낮은 자릿수 바로 1의 자리부터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대로 읽어서 높은 자릿수로 분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릿수라고 하면은 10의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릿수는 100의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초기 상태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배열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킷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28은 우리가 1의 자리는 8이니까 버킷 8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93은 1의 자리가 3이니까 93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는 1의 자리가 9니까 버킷 9에 들어가고, 81은 버킷 1번에, 62는 버킷 2번에, 72도 버킷 2번에, 38은 버킷 8번에, 26은 버킷 6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값들을 이 버킷이라고 부르는 Q에다가 넣어 놨으면 다시 꺼내줘야겠죠. 이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나씩 꺼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81, 62, 72, 93, 26, 28, 38, 39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게 되는데요. 버킷 2번이랑 8번에서 왜 62랑 28이 먼저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버킷은 우리가 Q라고 했죠. Q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62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나가게 되는 거고요.
28도 마찬가지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젠 자릿수를 한 자릿수를 높여서 10의 자릿수를 기준으로 한번 버킷에 넣어 보도록 하죠. 이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주면서 버킷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80일은 버킷 8번에, 62는 버킷 6번에, 72는 버킷 7번, 93은 버킷 9번, 26은 버킷 2번, 28은 버킷 2번, 38은 버킷 3번, 39도 버킷 3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버킷에 들어간 값들을 다시 빼내게 되면은 26, 28, 38, 39, 62, 72, 81, 93. 정렬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버킷이라고 하는 큐에 두 번 넣었다가 뺐더니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버킷을 이용해서 기수 정렬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현을 할 때 큐가 10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열로 큐를 10개를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전역 변수 배열 가지고 큐를 구현을 했었는데 큐를 10개를 만들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STL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예제를 작성을 했습니다. 스택 STL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개의 버킷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QST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STL QSTL 여기서는 뭐 샵 인클루드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지우고 Q라고 작성을 하고 using namespace std 요거를 스탠다드 포맷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Q를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하든가 밖에서 선언을 하든가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인 함수 밖에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선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만 이제 동작을 시킬 게 아니라 radix sort라는 다른 함수를 또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STLQ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원래는 스택 STL은 여기가 스택이었죠. 여기서는 Q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Q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때는 s.push 하고 그 속에 뭐 문자형, 정수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Q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택도 가능합니다. Q int s 하고 여기 뒤에 배열 개수 붙여주면은 우리가 Q를 한 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의 0번째 Q에다가 push 1 0번째 Q에 값을 1을 넣고 그 다음에 S1에 push 2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Q에다가 2라는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Q를 선언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QSTL에서는 스택과 마찬가지로 pu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Q의 맨 뒤에다가 원소를 넣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push. 자, 두 번째로는 프론트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프론트 리어 변수의 그 프론트 변수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프론트는 QS에 남아있는 원소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원소, 가장 나중에 가장 오래 있던 그 원소를 반환을 해줍니다. 삭제는 안 해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원소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back s.back 이라고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QS에 남아있는 원소 중에서 맨 뒤에 원소를 반환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원소를 반환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는 안 해요.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 STL에서는 삭제 함수는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size 함수. size 함수는 이제 Q에 남아있는 원소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몇 개 남아있는지. 우리가 이제 구현했던 QSTL이랑 비슷하죠. 코드업이랑 교내 사이트, 저지 사이트에서 풀었던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s.pop 드디어 삭제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s.pop이라고 쓰면 QS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던, 자, 여기 맨 앞 원소를 의미를 하겠죠. 이 원소를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Q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결국에는 Q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Q 변수 뒤에다가 배열의 인덱스처럼 대괄호 해서 몇 번째 Q에 접근을 할 것인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예요. 자, 이제 기수 정렬의 코드를 한번 봐야겠죠. 레딕스 소트라고 해서 배열 하나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을 쭉 선언을 해주는데요. 여기 팩터라는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팩터라는 이 변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래도 나오죠. 10을 곱해주네요. 이 변수가 왜 사용이 되는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포문을 한번 보면은 D는 0부터 어디까지? 디짓 해서 자릿수까지, 뭐 만약에 세 자릿수라면은 0, 1, 2 세 번 반복을 하고, 네 자릿수면은 0, 1, 2, 3 이렇게 자릿수만큼 반복을 해라. 그리고 이 안에서는 for i는 0부터 사이즈까지, 이제 사이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원소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줄 건데, 어떻게 해주느냐? 레딕스, 이제 레딕스라는 Q를 선언을 했어요. 이게 Q 이름이에요. Q 이름. 요거는 쌤이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예제 파일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딕스의 대괄호니까 몇 번째 Q에다가 넣을 건데, 이 요소들을 넣을 건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제 그 배열에,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배열에 그 위치 인덱스 i번째 값 나누기 팩터를 한 다음에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 위치에다가 이 리스트 i라는 배열 값을 넣어줘라 라고 하네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은, 팩터는 지금 1이니까 80이라는 값이 리스트 i라고 하면은 82 나누기 1 하면은 82겠죠. 요거를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먼저 버킷에다가 Q에다가 넣어주려고 이렇게 팩터로 나눠주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레딕스 2.push list i 라고 이렇게 구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82는 버킷 2번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추가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배열의 그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버킷에 Q에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포문이 반복을 끝내고 내려와서 또 다른 포문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i랑 j가 0이래요.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i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소 개수만큼 또 반복을 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if문에서 만약에 레딕스 i가 이 레딕스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Q의 사이즈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해라? 리스트 j++ 이제 0번째 j가 0이니까 0번째부터 해서 하나의 어떤 이런 배열에다가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이제 넣어주냐면 레딕스 i번째 Q의 이 프론트, 우리가 프론트는
맨 앞에 있는 값을 반환을 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값을 이제 리스트 J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버킷으로 쫙 나눠놨던 거를 하나의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딕스 i번째 이제 레딕스 큐의 i번째 그 큐에 값 하나를 삭제를 또 시켜주는 거죠. 팝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i를 증가를 시키는 게 else에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버킷 하나가 자 이런 버킷에 3, 32, 23 이 두 개의 값이 있다면 23 빼내고 여기 23 빼내고 그 다음에 32를 빼내고 그 다음 버킷으로 이동을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 버킷에 들어있는 값들을 다 꺼내서 배열로 합치는 코드가 되겠고요. 1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버킷에 넣었다가 뺐으면은 10의 자리에 대해서도 버킷에 넣어서 다시 빼줘야겠죠. 그래서 팩터라는 값을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82가 이제는 82 나누기 10 한 값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게 되면은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8번 버킷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82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정렬, 퀵정렬, 기수정렬이 3개를 이제 나와서 배웠는데요. 이 3가지의 시간 복잡도는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저지 서버에 올려놓은 문제들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